신뢰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안소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동행에 이사를 했고 동의과학대 부동산 경영과 외래교수로 있는 이수헌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니 항상 보면 약간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촬영을 오면요, 진짜 보시면은 대본이 엄청 많아요. 미치겠어. 근데 보시면 또 뭐 대출, 뭐 투기, 아우 어려워. 이거 뭐예요? 뭐예요? 이거 세금 막 이런 거. 교수님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느끼하세요, 교수님. 자, 우리 소미 씨 오늘 세금 대출 규제 지역에 관해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 네. 세금 대출 규제 지역 이거 잘 아시나요? 뭐야, 돈 벌었으면 1년 동안 돈 벌었으면 내라. 세금 내고. 대출 돈 없어, 돈 빌려줘. 대출. 규제지역 여기 안 돼. 투기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쉽게 자,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걸 이제 좀 약간 정확히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뉴스 보면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규제 지역이 뭐 투기 과열이 뭐 세금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고 있어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군요. 네, 저 안소미 씨는 집이 있나요? 아니면 전세 사나요? 월세 사나요? 저 전세 살고 있습니다. 예, 집 살 계획은?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네. 돈도 그렇긴 한데 근데 청약 이런 거 있잖아요. 적금 통장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 청약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되는지. 예, 이렇게 실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수요자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호해서 사서 내 집 마련해서 빨리 집을 살고 편하게 살고 안정된 가정 꾸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뭐 남한테 뭐 집주인이 와서 뭐 방 빼라 뭐 해라 이런 건 참 어려운 일이고. 진짜 너무 귀찮아요. 예, 또 자녀도 있으시잖아요. 네, 2년마다 이사를 그렇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요자들은 보호하고 또 투기하시는 분들은 차단하고자 억제하고자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법을 개정하고 의결을 통해서 모든 집행규제를 마치고 지금 이제 시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그 뉴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 막 집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막 그러시더라고. 맞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고위 이제 공직자분들께서 네.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1가구 1주택이 되고 내가 집이 있더라도 하나는 팔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만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일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앞서 나가셔야 될 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이익을 챙긴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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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번에 네.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3법. 3법. 그게 내용이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네. 법인세, 그다음에 소득세 소득세 맞죠. 요거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했어요. 그 전에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돼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예, 발음하기도 힘들죠? 네.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네네. 우리 임차인들을 위한 거를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난달 말부터 시행을 했어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내년 6월부터 또 시행을 합니다. 내년 6월. 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수요와 공급과 세금과 서민으로의 임대차 보호 이 4대에 대한 패키지로다가 네.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아, 소미 씨도 보호하고, 굉장히 그죠? 네. 그리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투기를 돈 벌려고 하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면 막으려면 번 돈을 못 벌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번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하면 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열받아서. 그렇죠. 열받아 안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열받은 네, 거예요. 왜? 그렇지. 1억짜리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벌면 1억 1,000이 됐어요. 1,0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일부 세금 내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 때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건배합니다. 거의 다 환수할 정도로 나와요. 네. 그래서 요번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인상을 해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다 같이 먹고 살자 하는 그 취지로 이렇게 법안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투기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아까 같이 청약하기 힘든데 빚사기 힘든데 그분들 때문에 못 사니까 매물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쵸. 다른 때들이 그쵸, 아까 그쵸. 말씀하셨듯이 일가구 주택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한 집은 내놔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매물을 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그렇죠. 양도세를 걷고 이렇게 걷고. 네.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강력한 규제가 된 겁니다. 이 세금이. 아까 같이 세 개를 동시에 인상시켰다는 얘기는 사는 것도 맞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빨리 내놔라. 그렇죠. 안 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팔 때 세금 이익 볼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돈을 언제 벌겠어요? 팔아야 벌 거 아닙니까? 네. 팔 때 세금을 또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시세 차익을 못 내겠네요. 그렇죠. 취득부터 시작해서 보유, 팔 때까지 발생한 차익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면 네. 다시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한 사람은 열받죠. 그렇죠. 열받죠. 불만이 표현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렇죠. 취득세라는 건요. 네. 이제 집을 사거나 상가를 사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거나 뭐 증여를 받거나 이랬을 때 취득을 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라는 게. 근데 이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주택수에다가 세율이 정해져요. 주택 수에 네, 따라서 내가 하나의 1가구에 1주택일 경우에는 세율이 좀 낮겠고 네. 1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주택수 계산하는 게 상당히 이게 관건이에요. 가구 수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택이라는 기준이 주민등록번호상에 네. 가족으로 등재돼 있으면 그게 한 세대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세대주. 네, 세대.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나 30 미만 자녀가 있다. 네. 아빠가 하나 가지고 있고 엄마가 가지고 있고 30 미만인 자녀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집이 세 채가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특별히 30 미만인데도 소득이 있으면 예외로 빼줍니다. 나가 살면. 그러니까 분리 세대를 하면 3세 미만이요? 30세. 30세 죠? 내가 어느 정도 깜짝이야. 소득이 있으면. 네. 네. 그리고 세대가 분리되면 네. 그러면요. 네.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랑 저랑 집을 샀어요. 네. 그럼 얘도 이 남편도 하나 사고 저도 하나 사면 이게 두 채가 되는 거고 또 둘이서 이렇게 또 하나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남편을 믿나요? 아니죠. 그러면 남의 편입니다. 역시 남편은 남의 편.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사면 각각 한 세대로 치는 게 아니고 한 주택으로 치는 게 아니고 합쳐서 계산합니다. 합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 이런 것들은 가구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자체 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추후에 준공이 돼서 취득 시점에 실질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세를 포함하는데 다만 준공 전이라도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행령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시작합니다. 또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공공성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노인 복지 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